부동산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내가 내 집을 마련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자산 늘려가는 거 좋지만 노후가 되면 내가 집 깎아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소득이 생겨야 된다는 생각에 연금을 찾아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에는 목돈, 부동산 가지고 계시는 거 좋지만 꾸준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연금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 좋은 거는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과 연금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다양한 연금 제도를 이미 갖춰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5가지 연금 제도가 있고요.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우리가 노후에 물론 풍요로운 연금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노후 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노후 준비가 안 되셨다 하더라도 5가지 연금 제도를 한번 잘 공부해 보신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집과 함께 행복한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금 받을 때 제가 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65세가 됐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연금을 다 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수익률 낮은 걸 제일 먼저 빼쓰는 거고 그리고 수익률 높은 거를 늦게 빼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다주택자에 있어요. 뭐부터 팔겠습니까? 내가 집이 세 채, 네 채다. 그럼 뭐부터 팔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세금을 계산하고 나면은 일찍 산 거를 양도 차익이 크니까 늦게 팔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 시골에 저기 팔리지도 않는 농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무슨 경기도 외곽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잠실에 하나가 있고 반포에 하나가 있어. 그럼 뭘 파시겠습니까? 그죠? 팔릴 수 있다면 시골에 있는 것부터 팔아야죠. 경기도부터 팔고 반포를 팔면 안 되잖아 사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수익 좋은 거는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부동산과 연금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모두가 의무 가입 대상이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직역에 따라서 공무원이라든가 사립학교 교직원 이런 분들은 별도의 연금 체계에 의해서 가입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이 되어 있고 이걸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납부 자체가 의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 받으려면 지금은 65세가 되셔야 돼요. 물론 출생 연도에 따라서 원래는 60세였는데 이걸 늦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부 다 65세부터 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꾸준하게 불입만 한다면 그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개혁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면 지금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조만간 받으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연금 제도가 후해요. 낸돈 대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됐을 때 내가 내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금은 얼마 받냐면 소득의 70%를 평생 연금으로 받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3만 원씩만 내면 나중에 60세부터 7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 구조로 만들어진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였어요. 말도 안 되는 제도였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죠. 걷어들이는 건 적은데 받는 건 많이 받아가니. 근데 또 구조상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경, 설상가상 내는 사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내는 사람이 줄어들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졌죠. 자,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좀 젊은 세대다. 국민연금 좀 생각을 좀 덜 하시고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50대가 넘었다. 이분들은 국민연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잘 공부하셔도 노후 준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정말 좋은 제도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제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킬레스 건도 좀 있어요. 특히 국가가 만든 사회 제도잖아요. 개인연금하고 달라요. 개인연금은 내가 내서 낸 돈은 받아야죠.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국가는 그렇지 않고요.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내지만 못 받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인데 내가 국민연금 받다가 사망을 해요. 자, 그러면 못 받을까요? 내가 받던 금액의 50에서 60%를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유족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내가 받다가 내가 사망하면 내 배우자에게 내가 받던 금액을 60%를 평생 준다. 좋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좋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88년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대부분 다 직장 다니는 남자, 가장들 중심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가입했고 배우자들은 이제 주부여서 살림을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없었죠. 근데 남편은 국민연금 통해서 노후 준비가 됐는데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면 60%를 배우자에게 주자라고 해서 유족연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실제로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우자분들도 국민연금 좋다고
하고 어디서 뉴스를 들어가지고 다 가입하고 계세요. 요즘 맞벌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분이 봤더니 이분이 주부였어요. 그러면 유족연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인 국민연금이 있어요. 그러면 중복수급이 안 돼요.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은 직장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연금이 좀 많고요.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유족연금 받는 게 이것도 큽니다. 원래 금액이 크니까 유족연금도 커요. 근데 이제 배우자분께서는 내가 연금을 별로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작잖아요. 그럼 선택해야 돼요. 작은 내 연금 받을래? 아니면 돌아가신 분의 많은 유족연금 받을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큰 거 받아야죠. 그럼 많은 유족연금 받는 겁니다. 이거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본인 연금은 포기하게 됩니다. 평생 받으신다면 굉장히 좋지만 한 분이라도 일찍 돌아가신 경우에는 좀 불리한 구조가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공적 제도니까 내가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못 받은 금액을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 두 번째가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가 60세 이상 부모님.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70세에 연금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게 지급되겠죠.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안 계셔, 사별했거나 혹은 이혼했거나 혹은 미혼이거나. 자, 그럼 배우자가 없죠? 그럼 누구한테 가? 자녀한테 가죠. 근데 70세에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25세 미만이어야 돼. 대부분 다 25세 이상이니까 그것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혼들이 있어요. 미혼들은 배우자 있어? 없죠. 자녀 있어? 없어? 배우자가 없는데 자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위가 60세 이상 부모님한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했지만 내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이 갑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는 그냥 죽거든요. 부모님에게 갈 때는 조건이 있어요. 돌아가신 시점에 그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미혼이나 타시는 분들은 그죠?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아니죠. 다 나와 살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유족연금이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가 어머니한테 생전에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했다, 용돈을 드렸다는 증빙이 있으면 돼요.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시면 못 받게 됩니다. 마지막, 국민연금 못 받는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낸 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배우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아직 젊어. 유족연금을 받겠죠. 사실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받습니다. 유족연금이 무슨 뭐 나이 70, 80이 돼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40살인데 내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유족연금 받습니다. 받는데 아직 난 젊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뭐 가장이 사망했다 그러면 당장 생활이 힘들잖아요. 유족연금을 받지만 내가 일을 하러 나가야 돼요.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정적으로 의무적으로 띄어갑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족연금을 받고 있어요. 네, 유족연금을. 자, 그런데 월급에서 보험료를 떼가요. 그런데 나는 이제 뭐 주부였거나 소득이 많이 없거나 직장 생활을 안 해가지고 국민연금 조금을 낸다 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봅니다. 제가 지금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띄어가는데 이거 나중에 60세 되면 얼마나 받나요? 그랬더니 뭐 그 정도 내시면 한 30만 원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유족연금이 예를 들면 한 50만 원, 100만 원이야. 자, 뭐가 더 커요? 유족연금이 더 크죠. 그러면 저는 결국은 제 거랑 중복 수령이 안 되니까 유족연금 계속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월급에서 띄어가신 돈은 나중에 본인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하고 중복 수령이 돼서 결국 못 받으시게 되면 그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못 받는데? 그럼 어차피 못 받을 거 확실하니까 지금부터 안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뭐냐면 못 받을 걸 알면서 내는 경우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신다면 국민연금은 좋은 제도지만 약간 일찍 돌아가신다면 사실 이런 아킬레스건들이 있으니까 이걸 챙겨보고 여러분들이 공적연금, 국민연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연금은 내가 받으면 끝이야. 그냥 국민연금은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받았지만 잘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토해내야 돼.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환수조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국민연금 받을 시기가 65세인데 65세 이전에 조기 수령할 수 있거든요. 한 5년간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당겨받았어요. 근데 당겨받을 때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소득이 없어야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하다가 어디서 좀 나와서 일 좀 해라, 나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소득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정 금액까지는 한 월 한 300 이하는 괜찮고요. 그 이상의 소득이 생긴 겁니다. 자, 소득이 생기면 조기 수령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연금 지급이 중단돼야 돼요. 그런데 국가가 이 사람이 소득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잖아요. 특히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소득을 내년에 신고하면 내후년쯤 돼야 국가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작년에 소득이 있어가지고 국민연금 받을 대상이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거야.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한 이후에는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는 있지만 감액이 되거든요. 내가 소득이 생기는 순간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안 하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국민연금도 받고 소득도 받고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국민연금단에서 한 1년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는데 신고를 안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다 받은 거야. 원래는 50만 원만 받았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100만 원 받아간 거죠.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당신이 신고하지 않아서 더 받아간 거기 때문에 환수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씩 한 1년 받았어요. 그럼 1200만 원, 1200만 원 한 번에 환수합니다. 받을 때는 좋았지 환수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될 대상에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환수 당하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비일비재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돌아가시면 유족연금 받잖아요. 내가 배우자가 사망해서 유족연금 받았어요. 이제 배우자는 갔어. 그럼 나는 혼자 살아야 돼요? 나는 혼자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요즘 세상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인생 100세인데 남편은 갔고 나도 이제 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잖아. 만나다 보니까 괜찮아. 그럼 어떻게 재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많으니까 사별하고 나서 재혼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할 때 국민연금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남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유족연금을 내가 한 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새로운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분하고 재혼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먼저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받은 유족연금이 종료가 돼요. 그럼 내가 재혼하는 순간 이 사람 못 받게 됐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 이 재혼할 때 그걸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근데 그것도 국가가 바로 파악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 그리고 나는 유족연금도 받고 또 딴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야. 나중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자료를 검증하다가 다 알게 되면 이렇게 먼저 받아가신 거 좀 환수당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환수당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또 새로운 분하고 살 수 있잖아요. 어쨌든 나는 뭐 유족연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받아서 뭐하니? 새로운 분이 더 잘해주겠지. 이러고 살아요, 사실. 근데 살다 보니까 또 한 1년 살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어? 또 그놈이 그놈이잖아, 사실. 살다 보면 아니야, 또. 다시 또 이혼을 해. 자, 그럼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옛날에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내가 어차피 결혼 잘못해가지고 재혼해서 이혼했는데 그러면 과거에 내가 포기한 유족연금 있잖아요. 이거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안 살아나요. 한 번 재혼하면 끝이야. 끝. 나랑 헤어졌으면 끝이지. 나중에 와서 뭐 잘못했다 다시 살자 우리가 뭐 이거 안 된다는 거지 법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또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여러분 계속 들으셨지만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는 것도 굉장히 억울한 사례예요. 사실 노후가 되면 국민연금 받습니다. 근데 지금이 국민연금 가지고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국민연금 받으면서도 또다시 일을 하십니다. 그죠? 어르신들이 일하는 거 국가적으로 좋은 겁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60세 됐다고 집에 앉아가지고 40년 동안 집에서 놀고 먹고 하겠다? 이게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동안은 쌓으셨던 노하우를 또 사회를 쓰시는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좋은 아이템 만드실 수 있는 거고 뭐 KFC 할아버지처럼 65세에 KFC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은 연금 받는 시기에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감액이 돼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일을 하라고 권장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감액시켜요.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 그럼 다 줘.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소득의 종류가 6가지 소득이 있어요. 종합소득이. 근로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보시면 근로사업소득은 내가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이자, 배당을 받는 것도 노동은 필요하겠지만 결국 이자, 배당 소득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 받는 거고 뭐 주식 갖고 있으면 배당 받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딱히 뭘 해야 될 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근로사업이 힘들어요? 이자 배당이 힘들어요? 근로사업이 훨씬 힘들죠. 하루 종일 8시간 일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근로사업을 해주는 것이 더 좋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근로사업소득, 여기 임대소득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감액. 이자 배당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자 배당이 수천만 원, 수억 원 있어도 한 푼도 감액 안 돼요.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바뀌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시대의 유산이죠. 30년 전, 4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무슨 뭐 이자 배당 소득이 많았겠어요. 그죠? 네. 그때 뭐 어르신들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30년 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이렇게 제도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거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표영호TV 구독자 여러분들도 부동산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어차피 지금은 부동산은 관심 많지만 나이 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연금이다. 그때 가서 받아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봐야 안 고쳐준다. 지금부터 같이 얘기해 주셔야 고쳐지고 그래야지 여러분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무리 없이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3종 세트. 65세 연금 받기 직전에도 이제 한 1, 2년밖에 안 남아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꾸준하게 내면 되는 거지만 이제 연금 받을 나이가 거의 되신 분들은 꼭 이거 활용해 보십시오. 내가 국민연금이 적다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추후 납부.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 낸 걸 지금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무조건 안 낸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못 낸 상황이 발생된 기간이 있거든요. 그거 추후 납부 가능하고요.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기간 전부 추후 납부 가능합니다. 그럼 연금액이 올라가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개인 자산들은 과거에 내가 못한 거는 지금 와서 살 수 없죠. 예를 들면 내가 잠실 주공 아파트 아니면 반포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30년 전에 1억이었는데 그때 못 산 걸 지금 1억에 살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다 사시겠죠. 근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돼요. 과거에 안 낸 걸 지금 낼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은 안 낸 기간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으시지만, 자영업 하셨거나 사업하셨거나 뭐 주부시거나 이런 분들은 추후 납부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활용하셔가지고 내시면 단돈 10만 원, 20만 원으로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종료됩니다. 더 이상 안 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금 좋거든요. 젊은 사람에게 안 좋지만 지금 50대, 60대에겐 좋아요. 그러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끝났다고 안 내시는 것이 아니라 연금 받기 전달까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64세부터 수령한다. 그러면 4년간, 60세부터 64세까지 4년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세요. 하시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한 2년, 3년 더 내시는 거예요. 그 2년, 3년 그거 내봐야 연금액이 얼마 올라가니?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돈 그거 가지고 안 낸다고 해서 딴 거 해봐야 별게 없어. 내가 한 달에 뭐 20만 원씩 2년간 3년간 딴 거 부어봐야 이자가 얼마나 되겠으며, 불려봐야 내가 뭐 하겠냐 이거죠. 당연히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것이고, 대부분 다 그 돈 안 내고 술 먹어요. 그럼 끝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내가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 통해서 2, 3년간 불입할 수 있으면 연금액이 단 얼마라도 더 올라가고, 낸 돈 대비 이자, 낸 돈 대비 가성비는 제일 좋다.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연금 받기 직전에 하실 수 있는 거, 연기연금. 국민연금을 지금 받을 수 있지만 5년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요. 내가 올해부터 받으면 100만 원씩 평생 받지만 1년 안 받고 내년부터 받으면 1년 늦게 시작하지만 107만 2천 원을 평생 받고요. 2년 늦춰 받으면 114만 4천 원 평생 받고, 5년 늦춰 받으면 136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가 올라가면 안 하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럼 빨리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국민연금 안 받으면 손가락 빨아야 된다,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받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뭐 통장에도 돈이 좀 여유가 있고 퇴직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다른 자산이 다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국민연금 연기하시고 평균 수명까지만 사시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뭐 일찍 받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결국은 늦춰 받는 것이 늦게 시작하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평균 수명 한 80세까지만 사시면 일찍 받은 사람들의 누적 금액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국민연금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받아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통장에 넣어놨대. 안 쓰고. 통장에 그 이자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자는 없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받아서 쓰지도 않을 돈, 이자도 없는 돈 뭐하러 받으셨어요? 당장 국민연금 가셔가지고 지금도 가능하니까 내가 받는 거 취소하고 연기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받다가 취소하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연기하시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른 건 먼저 쓰시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 여러분 잘 이해되셨죠? 이거 말고도 공부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금융상품은 내가 낸 돈만 받는 거죠. 낸 돈에서 수익률 붙여서 받는 거니까 정직하죠. 사회제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 갈 때, 저 대학 갈 때 학력고사, 뭐 그전에 예비고사였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잘 아시겠지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대학 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면 서울대, 2등은 연세대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성적대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가가 입시가 제도가 돼버려가지고 무슨 수능, 뭐 학종, 논술, 무슨 뭐 정시, 수시 많잖아요, 그죠? 이 많아진 게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되게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제도의 특징.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도 좀 더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요. 국민연금 똑같아요. 제도이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낸 돈을 내면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제도를 알면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낸 돈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래서 공부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해드리면 지금 국민연금 비금이 고갈된다. 그래서 되게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50대 이상은 생각할 필요 없다. 당신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는 거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받아갈 생각만 해라. 내가 좀 젊다.
그럼 조금 고민해 보셔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젊으신 분들은 공적연금은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고, 그 말고는 각자 도생, 개인 스스로 개인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같이 활용해서 세대별로 또 여러 가지 상황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가지고 연금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